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DBMS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을 꺼집어내서 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DB,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그 다음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 사용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 우리, 사람, 최종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 정보를 가지고 이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체라든가 이런 정보를 그 은행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하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이게 사용자죠. 최종 사용자, 쓰는 사람. 응용 프로그램은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편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 만들어주는 거. 이 사람이죠. 응용 프로그램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만약 이체 화면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그 다음에 이체 금액, 이렇게 화면이 나와서 그래서 그 사용자, 최종 사용자, 은행원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름 적고 이체 금액 얼마. 아니면 또 이제 우리도 될 수 있죠. 인터넷 뱅킹 할 때는 최종 사용자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고 이체 금액 이런 걸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우리 이 두 개만 넣어주면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죠. 값들을. 그때 최종 사용자는 우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화면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화면뿐만 아니라 디자인, 그 다음에 아이콘 가지고 예쁘게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는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해서 DBMS를 컨트롤해서 DB에 써주는 거. 이게 응용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죠. 물론 응용 프로그래머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 언어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응용 프로그래머는 여기서 이 언어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DBMS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써주는 거죠. 이렇게 DBMS가 알아서. 이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주는 사람들은 응용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DBMS가 이제 이 명령어들을 해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죠. 읽어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고, 저장을 하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을 하고, 맞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제 이거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명해야 될 게 원래 DBMS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거 계층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DBMS가 있고 DB가 있죠. DB라고 묘사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사용자, DBMS, DB. 그렇지만 DBMS하고 통신하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언어들이 통신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서로 간에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DBMS에 명령을 주는 거죠. 읽어와라, 저장해라, 삭제해라, 만들어라. 이걸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누가 컨트롤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래머의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DBMS가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해석해서 응용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해주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은 최종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넣어놓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가 만약 이체에 관련된 DB를 하고 싶다. 그럼 이체를 선택하면 이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대출받는다 하면 최종 사용자가 대출을 선택하면 대출 관련 DB들을 컨트롤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래머가 이체 관련, 대출 관련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램해 놓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최종 사용자죠. 이 사용자들이 이체를 하든지 대출을 하든지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DBA는 뭐냐 하면 최종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래머 단이 아니라 이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검색하는 사용자한테 그 검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DBA죠.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권한 부여하고 이런 것들은 DBA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DBA가 있고, 그 다음에 DBMS를 컨트롤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담당을 한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는 DML이 있고 DCL이 있고 DDL이 있다. DCL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DML, DDL, CDM으로 해볼까요? DCL, DDL, DML. 데이터. 이거 D는 다 데이터. 좀 컨트롤, 데피니션, 매니플레이션, 조작업, 데피니션, 정의하고 컨트롤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하면 뭐 권한 부여, 데이터베이스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권한 부여. DDL, 데피니션, 최초에 DB를 만든다든가 인덱스를 만든다든가 뷰를 만든다든가 이런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만든 DB를 삭제한다든가 그리고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 데피니션. 매니플레이션은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읽는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를 고친다, 삭제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삭제도 이런 거잖아요. 삭제를 놓고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 하나를 통째로 날리는 건 DDL에서 날리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하나 지우는 것은 DML에서 지우는 거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이게 우리가 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 구조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이제 스키마를 배우는 거죠. 스키마를 배우는 거죠. 한번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보죠. 저는 원래 반복을 하죠. 시간에 구애 없으니까.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물론 뭐 돈 벌면 좋은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돈 버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주장하는 게 반복 숙달. 뒤에 배울 수도 있지만 뭐 나오면 또 배우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원래 타이틀은 DBMS인데 그건 이 일부분일 뿐이에요. 일부분. 오늘 배울 것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거죠. 데이터베이스.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보는 거죠. 사용자 관점, 그 다음에 DBMS 관점, DB 관점,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여기에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 관점에 이렇게 사용자 관점, DBMS 관점, DB 관점. 그래서 스키마,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스키마, 구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면 볼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정의한 게 사용자 관점의 스키마. 그 다음에 DBMS 관점의, 그러니까 이게 외부 스키마. 우리가 배울 게 이게 사용자 관점은 외부 스키마, DBMS 관점은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DB 관점은 이제 그 논리, DB,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또는 물리 스키마. 물리적이다. 전원장치가 물리적이잖아요. 물리 스키마. 이 스키마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 DBMS 관점, DBMS 관점, DB 관점은 이제 개념적이죠. 어떤 거냐면 최종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고 DBMS는 그 명령을 해석해서 DB에 있는 내용을 읽거나 쓰거나 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사용자 관점, DBMS 관점, DB 관점이잖아요. 근데 스키마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해서 그 DB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읽어오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읽어와야 돼?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읽어와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한번 이제 칠판을 가지고 한번 해서 해볼까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후원이 힘드신 분들은 제 동영상 그 플레이 중에 그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꾹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 맞죠? 사용자, DBMS, DB 관점이죠. DB 관점. 데이터베이스 관점. 사용자는 세 종류의 사용자가 있죠. DBA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하면 우리가 최종 사용자죠. 그러니까 DB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이체할 때 이체 화면에서 입력을 해서 이체를 시켜주죠. 그게 최종 사용자잖아요. 이게 우리죠. 근데 좀 더 세분화하면 최종 사용자에는 응용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가 어떤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로 DB에다 라이트 못 시키잖아요. 그 화면을, 예쁜 화면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만 받으면, 확인만 누르면 DB에 있는 내용을 고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 이걸 해주는 사람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프로그래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최종 사용자가 이걸 사용해서 DB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쓰고 고치고 마운트하는, 삭제하는 거지. 예. DBA는 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면 만든다, 삭제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다. 맞죠? 권한을 부여한다. 너는 들어와서 DB를 읽을 수 있어, 너는 못 들어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B 백업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것들을 해주는 주체, DB를 관리하는 사람, 이게 DBA죠. 근데 이 사람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에 들어오죠. 사용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이 DBMS 관점, DB 관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에서 자,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래서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DBMS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외부, 그 다음에 개념, 내부, 이렇게 나누죠. 크게. 그래서 스키마를 붙이죠. 스키마. 이렇게 스키마를 붙이죠. 그럼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엔드 유저를 외부 스키마라 부르고 DBMS를 개념 스키마라 부르고 데이터베이스를 내부 스키마 하고 물리 스키마라고 하죠. 물 스키마. 개념은 논리적이지. 논리 스키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럼 스키마가 뭐냐? 좀 더 구체적인 구조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인 거. 엔드 유저. 그럼 엔드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읽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물어보는 거죠. DB를 읽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를 통해서 사용해서 DBMS에 명령을 내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고 DBMS는 DB에서 원하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쌍방향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랭귀지에 DML이 있다고 칩죠. DML 랭귀지겠죠. 매니플레이션. 그래서 만약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셀렉트 한다. SELECT, 셀렉트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DBA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다 치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어. 여기에는 그 학생 정보가 들어갔다 치죠. 학생 정보가. 그러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겠죠. 테이블이. 여기에는 학생 번호라고 해야 되나? 1번부터 그 다음 이름, 강, 주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DB가 엄청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엔드 유저가 셀렉트 하는 거죠. 이름을 from 이게 스튜던트 DB지 데이터베이스지 테이블이지 스튜던트. 왜요?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 주소 이퀄 부산. 그래서 학생 중에서 주소가 부산인 학생들의 이름을 찍어라. 이런 명령을 주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주면 자, 이 명령을 이렇게 사용자가 명령을 치면 이게 DBMS로 가는 거죠. DBMS가 이걸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학생 번호, 이름, 필드, 피지컬로 돼 있죠. 피지컬. 물리적. 내부. 아시겠죠? 자, 이 엔드 유저가 원하는 것은 학생 번호, 이름, 주소를 다 원하는 게 아니고 이름만 원해요. 맞죠? 그럼 DBMS가 처음에 주소가 부산인 학생들만 추려.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학생이 몇 명 나오겠죠. 그리고 필드를 이름 필드만 가져와.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것만 주는 거죠. 이름만 강이. 그리고 조건이 뭐야? 주소가 부산인 사람들만 끄집어내서 이것만 사용자한테 딱 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이름 강이 이것만 보는 거죠. 원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DBMS가 사용자가 원하는 셀렉트 이름만 가져와라. 그리고 이름만 가져오는데 다 가져오지 말고 주소가 부산인 이름만 가져와라. 이걸 DBMS가 다 컨트롤해서 그것만 학생 DB에서 스튜던트 DB에서 끄집어내서 이 부분만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걸 지금 배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스키마.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떤 스키마로 되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DBMS한테 명령을 내리느냐.
DBMS는 그러면 스키마는 뭐냐? DBMS는 어떻게 해서 이 사용자가 주는 명령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피지컬 데이터에 있는 이 DB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스키마. 이게 이제 외부 스키마, 사용자 관점. 이게 DBMS 관점, 개념 스키마. 개념은 논리적이지. 우린 논리적이지. 그리고 그 DB의 형태, 이건 피지컬이잖아요. 있는 그 형태, 있는 그대로. 맞죠? 내부에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이걸 사용자가 원하는 걸 받아서 해석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줄 중에서도 원하는 것만 가져와서 뿌려주는 건 누가 다 가는 거죠? 논리 개념 스키마. 얘가 다른 거죠. DBMS. 얘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어요. 사용자가 주는 명령어,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이런 랭귀지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얘가 원하는 정보들만 발췌해서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딱 보여주는 거. 이게 뷰라고 하거든요. 사용자한테 원하는 정보만 딱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여주는 거. 뷰. 이런 뷰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주는 거.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피지컬, 내부 스키마. 이거. 그래서 그 DBMS가 얼마나 막강해야 되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중간에 써가지고 위에 놈을 해석하고 밑에 있는 놈에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오고, 아니 가져올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만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그걸 조인시켜서 또 나올 거거든요. 조인시켜서 원하는 것들을 딱 가져오는 이 기술, 이 DBMS 기술, 논리적인, 개념적인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넘어가죠. 자, 데이터베이스.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이 공용, 실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중복으로 통합되고 저장된 운영.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파일하고 많이 구별을 하거든요. 파일하고. 그럼 파일 구조에서 파일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거잖아요. 왜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나요? 공용. 파일은 쉐어하기가 힘들거든요. 파일은 거의 한 사용자가 만들고 한 사용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용이 안 돼요. 그리고 파일은 한 명씩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파일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도 파일을 가지고 있어. 같은 회사원이야. 같은 일을 하고 있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A도 관리하고 B도 따로 관리해. 그러면 이 안에 중복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중복, 이 문제가 있었고 파일에. 그 다음에 저장된 운영이 안 됐죠. B가 A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A가 B를 가져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이 이 사용자가 잘못 부유주라면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게 저장돼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복이 최소한 된 거, 데이터가 겹치는 게 없는 거, 그리고 이게 저장돼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거,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거, 동시에 여러 명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네 가지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쉐어드, 중복, 최소한의 중복, 통합, 그리고 스토어, 운영.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예.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랭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조작,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도 중요하고 객관식도 중요하죠. 여기서 객관식도 나오지만 주관식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DDL이 뭐냐? DML이 뭐냐? 조작어가 뭐냐?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처음에 테이블이 없으면 테이블 하나 만들고, 알트. 이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 그 스튜던트인데, 알트가 뭐냐면 스튜던트인데, 구성이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돼 있지. 학생, 학번이지.
학생번호, 학번, 이름, 주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크리에이트로 만들었는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족관계. 그때 알터 테이블 통해서 가족관계 이걸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드랍 테이블 삭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다 삭제하는 거지. 싸그리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 드랍 DDL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이거 큰 놈이에요. 아주 큰 거. 데이터 하나 만들고 없었던 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창조했는데 이게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 더 알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로 싸그리 날리는 거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레코드가 10,000건이든 100,000건이든 상관없이 싸그리 다 날리는 거지. 드랍.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뷰. 뷰가 뭐예요? 테이블에 있는 이 내용을 사용자는 다 보고 싶지 않아. 이름만 보고 싶어. 그때 이름만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뷰죠. 그래서 이 뷰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뷰를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조작어. DM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이거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한 건의 데이터들. 건 바이 건. 이 한 건을 여기서 이제 검색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한 건을 입력한다든가 인서트. 그리고 이 입력된 한 건을 고친다든가 이 한 건을 삭제한다든가 이 한 건 바이 건. 이 한 건. 테이블 안에 있는 이 한 건, 이 조그만한 거. DML. DCL. 컨트롤 랭귀지. 권한 제공하는 거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 너는 보지마. 못 봐. 너는 못 써. 리드 못해. 쓰지 못해. 이런 권한 준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중권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리드 라이트를 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가 뺏는 거. 리버크. 이런 거. DCL 컨트롤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DML. 데이터베이스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가 대하식이 있고 내장 있다는 거죠. 대하식은 이거죠.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깔끔한 화면에서 이름을 검색하고 싶어.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이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물어보면 즉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대하식이잖아요. 내가 물어보면 바로 결과가 오는 거. 이게 대하식, 인터랙티브 DML, 인터랙티브 DML. 내장 DML은 응용 프로그래머 있잖아요. 응용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 코드 안에 쓰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소스 안에 쓸 수 있거든요. 셀렉트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쓸 수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할 때 이걸 내장, 인베디드 DML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관리해요. 관리자죠. 정말. 만들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 맞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만든 데이터베이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하나 더 늘리고 이런 것들 DBA가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화면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를 일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읽거나 쓰거나 고치거나 이런 것들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사용자는 그냥 자기가 넣을 것만 넣어주면 알아서 다 해주도록 프로그램들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그 DBMS에서 명령 내려질 것을 소스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DBMS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에서 자기가 그 사용자가 물어본 내용들을 이제 뷰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최종 사용자죠, 이 사람들이. DBM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이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줍니다. 관리해주는 거죠.
최종 사용자가 원하는 DB의 그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입맛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 뷰.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 뷰. 이거 DBMS가 하는 거죠. DBMS 정의.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엣지, DB,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접근 방법,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핵심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장래의 업무 처리 확대나 변경을 충분히 예측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DBMS는 주로 우리가 사죠. DBMS는. 맞죠? 오라클에서 만든 DB 사죠. 이거 DBMS를. 우리가 안 만들죠. 돈 많이 줘서 사죠. MS에 사든지. DB의 구성, 접근 방법, 관리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DBMS. 그러니까 DBMS는 그냥 산 패키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관리 담당 소프트웨어 패키지 아시겠죠? 뭔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모습, 원하는 구조로 검색하거나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 등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집합체.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 이게 이거죠. 어떤 거냐면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가 있거든요. 프라이머리 키.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를 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꼭 하나 있어야 돼요. 이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학생이면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이 프라이머리 키는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돼요. 1번인데 또 1번을 넣으면 입력이 안 돼야 돼요. 이건 누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입력이 있는데 내가 또 입력했어. 그럼 이렇게 입력 안 되도록 해준 거. 이거 DBMS에서 알아서 있습니다. 파일 같으면 이런 거 생각도 못해요. 그런 파일 구조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1번 입력하고 1번 입력하면 1번 들어가요. DBMS는 이걸 알아서 다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값이 어떤 값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널 값. 값을 안 넣으면 안 돼요. 값을 안 넣으면 DBMS가 값을 넣으라고 경고창을 띄워줘요. 이거 DBMS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DBMS의 장점. 표준화의 범기관적 시행. 좋은 말이죠. 데이터의 보안 보장이에요. DBMS에서 보안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겠죠. 오라클에서 똑똑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다가 보안 같은 거, 사람들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안 관련된 모듈들, 프로그램들 많이 넣어놨겠죠. 데이터 무결성, 일관성 유지. 데이터 무결성이 뭐예요? 참조 무결성. 참조 무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인가? 그러니까 기본키 무결성이지 이게.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되면 안 되고 같은 값이 중복되면 안 된다. 참조 무결성. 이게 테이블이 두 개 있어야지. 참조가 나오려면.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학번, 이름, 학번, 이름, 과목, 코드. 이 학번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그럼 이게 여기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지. 이게 스튜던트 테이블. 이게 과목 DB. 과목 DB가 이게 과목 코드면 똑같은 과목 코드가 있어야 돼요. 코드. 그래서 과목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던트는 과목 코드로 참조를 해요. 과목 코드. 이게 참조를 해서 과목 코드가 01이면 DB. 이런 식으로 01을 DB. 이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스튜던트가 과목 코드를 이제 참조하죠. 참조. 조인시켜야 될 때. 나중에 다 아니까 조인시켜야 될 때 이렇게 과목 코드가 있는데 이 과목 코드 안에 DB하고 네트워크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과목 코드가
0102라고. 0102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03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 감옥 코드를 이쪽 감옥 DB를 참조하는데 이 참조할 곳에 03이라는 애가 없는데 얘가 03을 참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참 좀 모르겠어. 01, 02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03이라는 없는 걸 넣으면 참조 무결성. 이것도 DBMS가 알아서 막아줍니다. 도메인 무결성. 만약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거죠. 성별이라고 하나 붙는 거죠.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이해를 못 할지 모르겠는데 성별이라고. 여기 성별이 하나 있어. 성별에 남 또는 여 이 두 개의 값만 들어가야 돼. 근데 중 누가 얘기했다? 남 또는 여 둘 중에 한 개. 성별은 남 아니면 여만 들어가야 되는데 중이라고 누가 적었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도메인 무결성을 위반한 거야. 성별은 남하고 여밖에 못 들어가. 근데 중을 입력하면 안 돼. 이게 도메인 무결성. 이것들을 DBMS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일관성 유지해야 되죠. 내가 고쳤는데 데이터베이스에 고쳐졌는데 나중에 고친 값이 날아가고 이러면 안 되죠. 일관성 유지해야 되고 데이터 중복 최소화. 이게 프라이머리 키지. 데이터 중복 프라이머리 키. 나중에 하죠. 이것도 너무 좀 적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했죠. 사용자가 DML, DDL, DCL. 보세요. DML, DDL, DCL. 사용자가 쓰는 건 뭐겠어요? DML이겠죠. DML.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어. 아니, 그거 뭐야?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 학생 테이블을.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을 추가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 이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을 추가시키고 삭제하고 이건.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가 할 수 있는 거고. DDL,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것은 누가 하겠어요? DDL은. 이런 것들, 큼직한 것들. DBA가 하겠죠. DBA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DBA가 다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이 안에서 뭐 하나의 레코드에 어떤 값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하는 거고. DCL은 누가 하겠어요? DCL. 권한 부여. 여기에 쓸 수 있는 권한, 읽을 수 있는 권한. 이건 누가 하겠어요? 이것도 DBA가 하겠죠. DBA가. 알겠죠? DBA가 DCL, DDL은 담당하고 DML이 사용자가 하겠죠.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DML, DDL, DC. 그래서 사용자 안에는 DBA가 있잖아요. DBA도 포함되니까 사용자들이 DML, DDL, DC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DBMS를 컨트롤하고 DBMS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아니면 삭제 뭐 이런 것들을 작업들을 하는 거죠. DBS. DBMS 필수 기능. 이게 DBMS 필수 기능이 아니죠. DBMS 필수 기능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점. 죄송합니다. 이건 DBMS의 그 필수 기능이 아니고 그냥 사용자 계층에서 사용자가 이거 DDL, DML, DCL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 결과치를 이렇게 주는 이런 구조죠. 네. 그렇죠. 네. 그 DBMS의 필수 기능이 아니죠. 사용자도 이거 쓰고 DBMS도 이걸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해석해야 되니까. 자, 데이터 정의요.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테이블 생성. 이거 누가 하겠어요? DBA가 하겠죠. DBA가. DB를 관리하는 애가. 그 테이블 변경. 이것도 일반 사용자가 하면 안 되죠. 이거 하고. 테이블 삭제 기능. 이것도. 권한 있는 DBA가 하겠죠. 아니면 DBA가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면 그 사용자도 만들 수 있거나 변경하거나 삭제를 가능하겠죠. 데이터 조작업. 이건 이제 일반 사용자가 하는 거죠. 데이터 검색, 셀렉트.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을 채워넣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가. 그래서 셀렉트 하면 네 건을 보여주는 거고, 인서트 하면 5번 하나 더 추가하는 거고, 업데이트 하면 5번 내용을 또 바꿔주는 거고,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죠. 이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DDA를 통해서 삭제하는 거고, 이 하나하나 있는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들은 DML이 하는 거고, DCL은 권한 제공하는 거죠. 일반 사용자가 있어. 사용자가 있고, 일반 유저가 있고, DBA가 있어. DBA가 얘한테 권한을 주는 거지. 너한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럼 얘도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 다음 DBA가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 권한을 뺐을 수도 있죠. 리버크. 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이것도 DBA가 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아니면 DBA가 준 사용자들. 그러니까 꼭 DBA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DBA가 권한을 제공하면 그 권한을 제공받은 사람도 그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내장 SQL. 아까 DML에 보면 대하식이 있고, 즉시 내장 SQL 있잖아. 내장 DML. 이건 한번 보시죠. 내장 Embedded SQL. 호스트 언어, C, 비주얼 베이직. 언어죠. 언어. SQL에서 주로 일괄 처리나 동일 업무 반복시 사용되었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갔죠. EXEC SQL begin declare 섹션에서 캐릭터 물품 번호 이렇게 만들고 end 끝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mbedded SQL, 내장 SQL.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장 SQL. 이게 내장 SQL이죠. DB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어를 쓰는 거, 내장 SQL. 또 같은 거죠. 자, 정의 기능, definition. 데이터 정의형,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정의한다. create, 데이터형, 구조,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하는 기능이 있다. 이건 이거죠.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이렇게 만들잖아요. 스튜던트 만들면 이런 거죠. 학번은 그 인트형으로 10바이트, 이름은 스트링으로 20바이트. 이렇게 구체적인 공간까지, 물리적 공간까지 주는 거, 형과 공간을 주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의 사상,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논리적은 DBMS, 물리적은 내부 스키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DB, 이 사이에 하는 거죠. 가령 두 구조 사이에 사상을 맹세하여 하나의 물리적 구조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게 하는 것.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건 제어 기능, 데이터 제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사용 권한 제어,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유지. 무결성, 참조 무결성, 객체의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보안과 권한 검사, 권한 주는 거죠. 중요한 거. 변경 수행 제어, 이건 좀. 매니플레이션 팩실리티, 조작 기능. 이건 일반 사용자들이 하는 거.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 데이터를 검색, 입력, 수정, 삭제.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인터페이스 수단 제공. 데이터 요청, 변경 등을 위한 질의를 수용.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여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 작업을 위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 이런 거지.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스키마의 개요. 1975년 미국의 국립표준화기관 NC, SPAC인가? SDR. 데이터베이스 관점에 따라 3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내부적으로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단순화시킨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관점인 외부 스키마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논리 스키마, 개념 스키마, 2단계와 물리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걸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눈 거죠. 데이터의 표현 방법, 외부 단계, 익스터널 레벨,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관점 또는 사용자 뷰를 표현한다. 이 사용자 뷰는 사용자가 보고 싶은 원래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학번, 이름, 주소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름, 그리고 조건을 줘서 사는 곳이 부산, 주소가 부산인 사람만 가져오는 거지. DBMS가 알아서 가져오죠. 그걸 이제 사용자가 보는 거, 유저 뷰, 이거죠. 그래서 딱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딱 주면 이게 뷰라고 표현하죠. 뷰 단계라고 하고, 사용자가 보고 싶은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개념 단계, 컨셉추얼 레벨, 데이터와 그들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표현. 논리 단계라고도 하는 데이터 모델, 개념 단계. 그래서 이게 개념 스키마, 내부 단계, 내부 스키마, 내부 단계,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방법을 표현. 어떻게 저장되느냐? 학번은 인트형으로 10바이트에 저장해야 10바이트. 인트형으로 10바이트. 실제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표현. 물리 단계, 물리적 데이터 모델. 외부 단계, 외부 스키마. 아시겠죠? 개념 단계, 개념 스키마. 내부 단계, 내부 스키마. 이게 뭐예요?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 개념 스키마, DBMS, 내부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물리죠. 데이터베이스. 이거 설명했죠. 외부 스키마. 그리고 외부 단계가 있고 개념 단계가 있고 내부 단계가 있고, 스키마는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스키마, 구조, 외부 구조, 개념 스키마 구조. 개념 스키마의 구조는 어떻게 되겠지? 개념 스키마가 어떻게 해서 외부 스키마, 사용자가 명령 내는 걸 가지고 해석해서 내부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사용자가 보고 싶은 그 뷰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 어떻게 가져오지? 이 스키마,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내부 스키마,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이 구조, 좀 더 정확한 어떤 설계, 이런 것들. 이게 스키마. 스키마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 기술한 거. 이게 기술해야지만 얘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객체, 이들의 성질, 이들 간의 관계, 존재하는 관계, 그리고 데이터의 조작 또는 이들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스키마를 스킴이라고도 한다. 시험에 스키마 대신 스키미로 나오면 이거 못 찍는 사람이 있어요. 스키마. 스키마의 특징, 데이터 사전을 저장된다. 스키마의 특징은 데이터 사전에 저장된다. 다른 의미로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데이터. 이 메타데이터가 우리가 이거잖아요. 메타데이터가 의미가 크겠지만 이거죠. 우리가 부를 때 데이터라고 하면 이게 학번, 이름, 주소. 우리가 이걸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학번, 이름, 주소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메타데이터라면 학번은 인티지 10바이트, 이름은 스트링 20바이트, 주소는 이렇게. 이런 데이터, 구조. 이런 구조 같은 거. 이걸 메타데이터. 이렇게 부르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객체, 속성, 관계. 객체, 속성, 학번 속성, 이름 속성, 주소 속성, 어트리뷰트, 관계,
스튜던트 테이블과 과목 테이블 간의 관계 정리. 이것들을 데이터 사전, 스키마, 데이터 사전이란 대부분 읽기 전용으로 제공되는 테이블, 뷰들의 집합으로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DBMS가 이 정보들을 데이터 사전에 막 적는다는 거죠. 우리가 적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는 명령이 실행될 때마다 데이터 사전을 액세스한다. DB 작업 동안 데이터 사전을 읽어 객체의 존재 여부, 사용자에게 적합한 어세스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권한이 없으면 읽기 쓰기가 안 되죠. 그걸 어디서 읽는다? 데이터 사전에서 읽는다. 데이터 사전에 저장되는 내용, 사용자 정보, 권한과 규칙,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객체, 테이블, 뷰, 인덱스, 무결성 제약 조건, 데이터베이스 구조 정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말고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데이터 사전에 들어가죠. 스키마 정보들. 스키마의 3계층, 최종 사용자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DBA가 있고, DBA가 권한을 얘한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외부 뷰,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킴, 개념 스키마, 논리 스키마, 내부 스키마, 물리 스키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를 통해서, 데이터 랭귀지를 통해서 주면 이렇게 이제 주면 이제 컨셉추얼 스키마, 개념 스키마, 논리 스키마에서 이 DB하고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그 내용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딱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 저장되어 있는 자료 자체. 그리고 이 자료들 중에서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들만 발췌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컨셉추얼 스키마. 여기서 다 해주는 거죠. DBMS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응? 그래서 오라클 쓰고 돈 주더라도 오라클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얘가 왜 빙글빙글 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우, 천만다행이네. 외부 스키마, 익스터널 스키마.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정보의 집합.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거. 뷰 또는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논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브 스키마. 공룡의 의미보다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 응용에 한정된 논리적 데이터 구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 사용자가 보고 싶은 거, 그 사용자가 보고 싶은 거.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 하여튼 말이 더 힘들어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문제에서. 개념 스키마, 컨셉추얼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설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 객체, 성질, 관계, 제약 조건에 관한 것. 객체 간의 관계와 유지해야 할 제약 조건을 나타내요. 객체 간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와 데이터 항목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나타내는 스키마. 논리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을 명세서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DB에서 하는 거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개념 스키마가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내부 스키마. 데이터 저장 구조의 세부 사항과 접근 경로를 기술. 데이터 저장 구조, 인트, 메가바이트 뭐 이런 것까지 다.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될 것인지. 하려면 그 필요한 데이터가 몇 바이트인지, 그리고 형이 인트인지 스트링인지 이것들까지 정해서 딱 하는 거죠. 저장 구조.
논리 스키마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로 변환하는 것. 말이 힘들어요. 실제로 저장될 데이터베이스 내부 형식을 물리적으로 저장해. 그렇지. 피지컬 스키마. 자,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책임을 갖는 사람. 기업 또는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하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사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 통제하는 사람. 응용 프로그래머. 일반 사용자가 이용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용자.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구조 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일반 사용자, 최종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응용 프로그램 또는 쿼리 프로그램 등으로 디스크를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최종 사용자, 우리죠, 우리. 인터넷 뱅킹.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기능. DBA 정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기업 또는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하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사람. 책임을 지고 있고 통제하는 사람.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프로그램 모두를 중앙으로 통제하는 사람. 응용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타입의 네코드를 만들기를 원하거나 기존 네코드에 새로운 데이터 항목을 포함 또는 크기를 확장함으로써 수정하기를 원하면 DBA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DBA가 허락을 해주면 일반 사용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권한을 주면. DBA의 주요 역할,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장애, 물리적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스키마 어떻게 구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레코드 간의 릴레이션십 이거 다 설계하고, DBA가, 그러니까 DBMS, 오라클, 이건 오라클에서 만든 거 사죠. 그리고 DBA, 오라클에서 준 걸 DBMS 통해서 그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테이블 간의 관계 정의하고, 어떻게 하면 테이블을 빨리 읽을 수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업데이트 시킬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DBA가 한다는 거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똑똑해야 되겠습니까? 저장 구조와 액세스 방법 정의, 보안 및 권한 부여, 백업 회복 절차를 정하고 수행, 데이터 사전의 유지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말 DBA, DBMS가 알짜배기죠. 네. 시스템 감독 및 분석 기능, 시스템 감시 및 성능 분석. 성능 분석 하려면 물리적 구조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리적 구조. 그 다음에 관계, 개념 스키마, 릴레이션,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게 다 성능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이상현상 감시. 이건 DBMS가 주로 미들레이어 소프트웨어 등 종합적 자원 관리, 행정 및 불편 해결, 사용자의 요구와 불평을 청취하고 해결, 이 서비스업까지, 데이터의 표현이나 문서와 표준, 문서 작업까지. 정말 노가다 작업 많이 해요. 자, 데이터의 독립성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데이터의 독립성. 하위 단계의 구현 내용을 추상하여 상위 단계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말했죠. 외부 스키마, 외부 개념, 그 다음에 그 논리 개념, 내부 개념. 하여튼 우리나라 말은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논리가 뭐였더라 아까?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외부 사용자는 개념 스키마하고 그 내부 스키마가 변한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변해도 외부 스키마 사용자는 몰라도 된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원하는 대로 나온다. 얘가 아무리 뭘 고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논리 스키마는 내부 스키마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각 층 간에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게 데이터의 독립성이죠. 독립성의 종류,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중 최하위 단계인 내부 단계의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최하위 단계의 내부 스키마, 피지컬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외부 단계와 개념 단계의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의 구조가 변경되어도 응용 프로그램이나 개념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아니 피지컬이 변경됐어. 막 변경됐는데 이게 변경돼서 응용 프로그램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변경돼도 응용 프로그램은 상관없다는 거죠. 안 고쳐도 된다는 거지. 그래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해도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중 중간 단계인 개념 단계의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최상위 단계인 외부 단계의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구조가 변경되어도 응용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